지난 2019년 7월 영국 제77대 총리로 임명된 보리스 존슨.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나온 말. 아이 또 이튼 출신 총리야? 뭐야? 이튼 고등학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의 이 보리스 존슨이 77대인데 영국의 역대 55명의 총리 중에 보리스 존슨을 포함한 20명이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튼 칼리지 유명하죠. 이튼 하면은 뭐 영국 왕실도 윌리엄 또 해리 왕자도 동문인 그렇죠. 명문 고등학교 아닙니까? 이 수많은 총리를 배출하며 영국 엘리트의 산실이 된 이튼 칼리지는요. 현재 장장 579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네로라는 수재들과 상류층 자제가 입학하는 명문 학교로 우뚝 섰는데요. 그래서 이튼 칼리지 졸업자를 가리키는 이토니언이라는 단어가 무려 옥스퍼드 사전에 올랐을 정도로 명성이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야, 영어 사전에 이게 들어간다고? 그렇지. 특정 고등학교인데? 자, 그런데요. 전통도 전통이지만 이튼 칼리지가 지금까지도 명문 오브 명문으로 꼽히는 이유. 영국이 아닌 세계적인 명문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합쳐 부르는 말 소위 옥스브리지의 입학률이 무려 30% 이상이고요. 그리고 만약 옥스브리지에 못 갔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런던 정경대, 에든버러대, 맨체스터대 등 일명 영국판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러셀 그룹에 대부분 진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튼 칼리지에 입학하는 것으로도 네. 일단 명문 대학에 가는 건 거의 보장이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한 반에 30명이면 한 10명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머지 20명도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 20명조차도 옥스브리지가 아닐 뿐.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일단 교사진들부터 고학력 고스펙, 대부분이 옥스브리지 출신이고요. 그리고 교육 체계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만의 특별한 교육 체계인 우열반 체제를 운영 중인데요. 과목별로 성적에 따라 약 7개 반으로 나뉘는데 수학 최열반의 경우에는 일명 우쭈쭈 어구어구 티칭 들어갑니다. 이 42 곱하기 36같이 쉬운 두 자릿수 곱하기 문제만 풀어도 여러분 우리 현무가 실력이 늘었어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뿜뿜 수포자를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개인 지도를 통해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두 자릿수 곱셈했다고 우쭈쭈 오구오구 한다고요, 이튼에서? 그 최열반인 경우에.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래도 길을 살려주면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거네. 그럼요.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이튼 칼리지. 다음 이토니언 리더는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특종입니다. 영국의 옥스브리지에 관문 이튼 칼리지가 있다면 미국에는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얼굴책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의 저자 댄 브라운, 1946년에 퓰리처 역사상, 66년엔 퓰리처 전기상 이렇게 두 차례나 퓰리처상을 수상한 아서 슐레진저 등 수많은 엘리트를 키워낸 곳인데요. 바로 1781년에 설립됐습니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프랩스쿨인데요. 매해 졸업생 중에 30%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 등의 아이빌리그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혹시 명문학교라면서 30%밖에? 라고 혹시나 생각하십니까? 미국 전체 고등학교의 아이빌리그 합격률은 0.01%. 와, 0.0이면 아예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 학교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와. 일명 아이빌리그로 가는 지름길이라 불리는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는요. 우리나라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리 아이 보내고 싶은 꿈의 학교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립스 엑시터 가는 게 아이빌리그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라고 한다는데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예를 들면 집 뒷마당에 ET가 불시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ET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좀 꿀팁을 하나 전수해 준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만의 교육법은 무엇이냐? 하나만 살짝 공개하면 원탁 교육입니다. 일명 하크니스 테이블로 불리는 큰 원탁 테이블에서 선생님과 12명의 학생이 테이블에 삥 둘러앉아서 외국어, 역사, 과학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수업까지 토론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대박. 이 토론 수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예습!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철저한 예습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그냥 예습이 머리에 막 단편적인 거 여러 개 넣어가는 게 아니라 사고를 알아야 가지고 돼.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토론하려면 사고가 있어야 되거든. 자,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교육을 거쳐서 꿈의 대학 하버드에 진학해서 훗날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아서 슐레진저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내게 하버드 수업은 너무 쉬웠어요. 내 사고력은 필립스 엑스터에서 이미 훈련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대박. 자부심도 좀 있고 허세도 좀 있는 그런 멘트인 것 같네요. 그만큼 이제 말이죠. 본인 고등학교를 이제 사랑한다는 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상 오직 대학이 목적만이 아닌 참교육을 실천하는 세계 명문 학교였습니다. 1972년 노벨 물리학상을 시작으로요. 지금까지 무려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2010년 미국 물리학협회에서 물리학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정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엘리트 하이스쿨, 바로 브롱스 과학고등학교입니다. 학교 본관 입구에 역대 노벨상 수상 동문 사진도 전시가 돼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네. 야, 근데 저거는 진짜 수액이다.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1938년에 개교한 브롱스 과학고. 매년 2만여 명의 학생이 브롱스 과학고에 지원하지만 입학 관문을 통과하는 학생은 겨우 1,000여 명, 약 5%가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 미국 탑 오브 탑 명문 고등학교 브롱스 과학고의 위엄. 대학 입학률이 무려 99%. 헐. 그리고 졸업생 대부분은 꿈의 그곳 아이빌리그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탑이다. 자, 그렇다면 브롱스 과학고가 대체 어떤 것이 스페셜하느냐? 브롱스 과학고의 원칙 중 하나, 교실에서 교과서를 펴지 않는다. 헐. 학생들이 예습을 하면 고정관념이 생겨서 자유로운 사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거 좋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나눠주는 참고 자료를 보면서 자유롭게 실험과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 특종에 나온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랑 좀 교육 방침이 완전히 좀 딴판인 것 같은데 거기는 예습을 많이 해서 토론시키잖아요. 무조건 해와야 되는 여기는 학교. 절대 교과서를 안 본다는 거야. 맞습니다. 네. 뭐 네, 그러니까 교육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자, 브롱스 과학고가 특별한 두 번째 이유.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의 멘토링입니다. 일단 교내에 학생들을 위한 연구 실험실, 기상 관측실 등 맞춤형 전문 실험실이 마련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그 선배 누구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우와. 노벨상 수상자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해줘요. 수액. 선배 강의가 노벨상 수상자면 진짜 대박이다. 자, 이렇게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생들이 직접 논문도 작성하는데 그냥 과제 수준이 아니라요. 고등학생이 작성한 논문이 과학 저널에까지 딱 실릴 정도라고 합니다. 헐. 이미 뭐 고등학생 수준을 다 넘어선 거죠. 대단하다. 과학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주역들의 눈부신 열정의 시작, 브롱스 과학고였습니다. 자, 미국 명문대의 상징인 하버드대보다 더 입학하기 어렵다는 이곳. 756명의 지원자 중 17명, 2.4%만이 합격한다는 이곳. 자, 대학 입시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은 바로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트리니티 스쿨의 유치원 과정입니다. 유치원 과정이요. 유치원이요? 자, 1709년에 개교해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스쿨. 이곳은요, 유치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사립학교인데요. 한 부지 안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모여 있습니다. 학비, 물론 셉니다.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유치원 1년 학비만 봐도요, 한화로 약 6,500만 원입니다. 아, 유치원이? 자, 이게 대학교 등록금이 아닙니다. 유치원 등록금. 대학교 등록금이라고 해도 비싸겠다. 미쳤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곳에 입학을 꿈꾸는 이유, 바로 꿈을 위하여. 자, 미 경제 전문지 조사에 따르면요, 아이빌리그 대학, MIT, 스탠퍼드 대 등 10곳의 명문대 진학률이 무려 41%. 와, 미국 내 사립학교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이 학교에서 명문대를 잘 보내는 비결이 뭐예요? 자, 트리니티 스쿨의 강점은요, 바로 막강한 칼리지 카운슬러 제도. 말 그대로 아예 대학 진학만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학 컨설턴팅을 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 미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초빙해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첨삭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헐. 너무 대박이다. 이 정도면은 그 김서영 쌤 있잖아요. 우리 네. 오늘 데스크. 쌤님도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와, 나를 능가하는 데가 있었네. 미리미리 준비하네.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또 명문대 진학에 의한 교육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미국의 학부모들은요, 우리 아이 낳으면 꼭 트리니티에 보내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꿈의 학교라고 입을 모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치원생부터 키운 뜨거운 학부열, 꼭 원하는 대학에 가서 꿈을 이뤄서 세계를 빛내는 인재가 되길 응원합니다. 벨기에 6대 국왕 알베르 2세, 이집트의 왕 푸아드 2세, 모나코 왕자 레이니어 3세까지 전 세계 왕족들이 동문인 일명 왕들의 학교가 있습니다. 와, 왕족들이 다닌 이 학교는요, 1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사립기숙학교 르 로제입니다. 르로제. 이 르 로제를 두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세계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르 로제 시니어 스쿨의 1년 학비가 약 12만 스위스 프랑, 한화로 1억 4,200만 원입니다. 너무한다. 지금 손이 떨리는 손이. 손이 떨려. 아니, 뭐 1년에 1억을 넘게 받아. 1년에 1억 4천. 1억 4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말도 안 돼. 아니, 스위스 물가 때문에 그러나? 아니 근데 어찌됐건 그래도 고등학교 학비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비싼 거예요? 자, 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학비를 자랑하는 이유. 이 르 로제는요, 학교의 환경, 혜택, 교육 수준까지 모두 탑 오브 탑 클래스,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르 로제 학생들은 계절마다 공부하는 캠퍼스가 다릅니다. 봄, 가을에는 제네바 호수 근처의 롤 캠퍼스, 겨울에는 그슈타트의 알파인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는데 골프장, 승마장, 요트, 콘서트홀 등의 고급 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VVIP 레저 시설급이죠. 리조트 숙박비구나, 완전. 이런 초호화 캠퍼스에서 누리는 스터디 라이프. 르 로제 학생의 일과를 살짝 살펴보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수업을 받고요. 4시부터 7시까지는 각자가 선택한 스포츠와 예술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녁 식사 뒤에는 방과 후 수업이 마련돼 있습니다. 황태자네, 황태자. 또한 르 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총 학생 수가 약 420명인데요. 교사는 120명입니다. 약 4대1의 비율이죠. 과외네, 과외. 이러면, 대학보다 더 심하네. 이러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앞두고는 1대1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덕분에 르 로제 졸업생의 약 30%가 전 세계 상위 25개 명문대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상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왕들의 학교 스위스 르 로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016년 가오카오가 끝난 뒤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 가오카오 수석 학생이 필기한 노트가 올라왔는데요. 단 3분 만에 무려 3,000위안, 약 50만 원에 이게 낙찰이 된 겁니다. 저기 이제 말하자면 스카이캐슬 엄마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그 옆집에 그 의대간 영재 학생이 가지고 있던 그 노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요, 가오카오가 끝난 뒤 고득점을 거둔 학생들의 필기 노트가 고가에 거래가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학패 필기, 장원 필기, 즉 공부왕 필기, 1등 필기라고 검색을 하면요. 어허. 가오카오 고득점 학생들의 저렇게 노트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의 필기 노트를 복사해서 판매하는 필기 노트 전문 판매상도 등장했고요. 심지어는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노트를 복사해서요. 학교 앞에서 파라솔까지 치고 저렇게 직접 노트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필기 노트의 반응이 어찌나 좋은지. 아니, 나한테 팔아. 아니, 난 어제부터 예약했어. 아, 저리 비켜. 내가 먼저 왔어. 자, 이렇게 노트를 구매하려는 학부모 또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몰려들어서요. 30분도 되지 않아 솔드아웃. 무려 160부가 순식간에 동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대란이네요, 필기 노트. 하지만 중국의 교사들은요, 이 필기노트 광풍을 두고 다른 사람의 학습 방법을 모방하는 건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결국은 또 다른 교과서인 거예요. 맞아요.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뜨거운 입시 광풍이 불고 있는 나라 인도. 이 인도에 무려 100여 개의 학원이 운집해 일명 인도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 라자스탄주의 작은 도시 코타. 제가 아이브리그 멱살 잡는 명문대 특종 때 명문 공과대학 IIT를 가기 위해 찾는 인도의 입시 메카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부피의 포털 CEO 순다 파차이 그분도 여기 출신이라고. 맞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죠. 인도에서는 뭐 꿈의 대학으로 손꼽히는 그런 곳이죠. 자, 인구 약 69만 명 중 약 4분의 1인 16만 명이 입시생인 도시 코타. 진짜 대박이다. 코타 도시 곳곳에는요. 2016 공과대학 시험 전국 1, 2, 3등 배출, 인도 공과대학 시험 전국 4등,
입시학원 홍보 문구로 도배돼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쇼핑몰조차 연예인이 아니라 스타 강사가 모델로 나설 정도로 그야말로 학원 도시입니다. 정말 스타 강사가 진짜 스타네요, 저기는. 그렇죠. 연예인이네. 광고를 다 하잖아, 저기. 작은 도시였던 코타가 어떻게 학원 도시가 됐을까요? 1980년대경 공학도 출신 엔지니어 쿠마르 반살이 코타에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의 수강생들이 연달아 인도인들의 꿈의 대학인 IIT에 합격. 이후에 입시 명가로 소문나면서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점차 다른 입시학원도 들어서며 IIT 입시를 위한 학원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코타에서는 아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인도 공과대 입시 시험인 JEE 전문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코타의 소위 입시 유학까지 오는 것이죠. 아니 코타의 학원 교육은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수업이요. 네.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코타 입시생들의 일과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매일 9시간 넘게 문제 풀이는 기본, 집에서도 기본, 자정까지 숙제와 복습을 반복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대입 모의 시험에 응시하는데요. 학원에서는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의 얼굴과 성적을 이렇게 딱 현수막에 걸어 놓습니다. 저 988이 점수인가 보죠? 그런가 봐. 약간 구세대적인 어떤 스타일이네요. 완전히 우열반, 점수 다 네. 까고 막 경쟁을 부추기는. 너도 현수막 걸리고 싶으면 공부 좀 해라. 이 입시 지옥에 일부 학생들은 극심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교육열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도 2014년에서 17년까지 약 4년 동안 코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 수가 무려 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한 학생은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그런데 더는 못 견디겠다라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나이에 저런 유서를 남기는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인도인들은 인도 아이들의 비극은 막아야 된다. 인도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라고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진정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빗나간 교육열을 비판한 J본부의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극 중에 이런 대사들이 있었습니다. 제니퍼, 맞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살던 페어팩스? 거기 미국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한 곳인데 대치동 못지않게 열성적인 학부모들이 많은 곳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데스크 스앵님, 김주영 쌤이 딸 K의 교육을 위해서 살았던 곳이자 최고의 학군으로 언급된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는요, 일명 미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페어팩스가 미국의 8학군, 현실판 스카이캐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도시길래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 평균 1위를 기록. 헐. 아이비리그로 가는 꿈의 티켓이라 불리는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를 비롯해서요. 미국 유명 명문 스프링힐 초등학교, 롱펠로우 중학교, 랭리 고등학교 등이 이곳 페어팩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국 최고의 학군이자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야, 미국에도 저런 학군들이 그 있군요. 정도로 다 몰려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다면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페어팩스를 특히나 워너비로 꼽는 이유. 페어팩스 내 학교는 수준별 수업 제도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상위 10%의 영재들을 교육하는 영재 프로그램 GT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GT반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핵심 과목을 위주로 동급생보다 1, 2년 앞서 선행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페어팩스의 모든 고등학교에 스페셜, 전교생에게 선생님에게 메시지로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노트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어팩스에 사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유난히 아니라 필수라고 할 정도로요. 한국만큼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신조어까지 있는데 페어팩스의 엄마들을 두고 일명 사커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냐면 자녀가 축구 레슨을 받는 동안 운동장 한켠에서 자녀의 스터디 스케줄표를 짜는 엄마들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현실판 스카이캐슬이 많네요. 자녀를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들도 또 공부하느라 힘든 자녀들도 모두 행복하길 응원합니다.